근무할 당시만 해도 이 공간이 좁지 않다, 넓다, 크다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허물고 또 이 외부 건물들이 좀 들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 많은 인원들이 살았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좁게 느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여기는 서간 베데스다 요양원이라는 장애인 시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많게는 한 120분 정도 그렇게 생활을 하셨고요. 이제 1986년도에 개원을 해서 21년 4월 그때 이제 폐지가 됐고, 폐지를 했다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폐쇄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시설이나 법인이 구청에 적극적으로 이 시설 운영을 그만하겠다는 폐지 신청서를 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폐쇄와 폐지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시설의 방식으로는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없다. 2021년 4월 30일에 드디어 한국사회 최초로 탈소를 지원하고 전원 지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부지에는 새롭게 장애인들이 자립하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정말 자유롭게 아이를 키우고 따로 또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주택을 짓고자 합니다. 여기에 지어질 집 이름이 뭐죠? 뭐지요? 예. 어떤 발달장애인 분께서 자기 집들이 하는 날 저와 이제 친구들을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내 집이에요. 여기가 내 집이에요. 그분이 수십 년간 시설을 생활하면서 하지 못했던 말, 바로 여기가 내 집이에요. 여기 있는 사는 사람들이 친구들을 초대해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여기가 내 집이에요 라고 소개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하나, 둘, 셋을 외치고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시설 없는 세상, 자유로운 삶! 지역사회, 함께 살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 가로등 그늘 정도? 그림자 정도? 저 정도의 간판이 있었고요. 그 입간판은 2009년 6월쯤 서간 베데스다 요양원이 향유의 집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러면은 요 정도 표시는 해두자 해서 아마 그때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던 거고, 그 향유의 집이라는 의미가 원래는 향할 향, 뭐 영어로 이렇게 YOU 이렇게 해가지고 너를 향한다. 그리고 웃지 마세요. 그리고 향유하다 할 때 그 삶을 누리고 소유하고 한다는 그런 향유하다의 그 의미에 이제 향유의 집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고, 2002년도에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해도 이 앞이 논밭이고 전부 다 허허벌판이었던, 그래서 누구든 마음을 먹으면 어디서든 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 네, 정말 그런 공간이었어요.
여기는 남자분들 생활 공간이었던 본관이 있었던 곳이에요. 복도가 쫙 있고 양쪽 옆에 이렇게 방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방 2개마다 하나의 욕실을 공유하는 구조. 참 독특한 구조이긴 한데, 양쪽에서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욕실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같이 이렇게 목욕을 하시는 분, 뭐 이렇게 볼일을 보시는 분, 그렇게 막 이렇게 뒤섞여서 그 공간을 같이 사용을 했었고요.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는 방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그런 공간에 3분, 4분 정도 생활을 하고 계셨고, 그냥 집기류는 작은 냉장고, TV, 그다음에 수납장, 옷장 이 정도 있어서 이용인분들 각자가 이불을 펴면 이렇게 공간이 없는.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5명, 그 다음에 뽕인 방이 7명. 잘 때 이렇게 못 자. 다 잊어버릴게. 다시 강직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그냥 굳어있지. 우르. 옆에서 밥 먹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주머니 깔고 똥상 싸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화장실 못 가는 친구분들이 있잖아요. 식구들이 동료가 있잖아요. 못 움직여서 누워 계시면 샤워하면 직원들이 여자들이었어요. 그때 창피했어도 없었어. 그때 넣어서 옷이 입어야 되는데 그 방에 저 혼자가 있는 게 아니고 4명, 5명이 있는데 영자가 그 직원이 한 명씩 다 붙어 있고, 근데 직원이 너 목욕할 테니까 지금 보고 나가주세요 하고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도 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적응이 되다가 간 것 같아.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도 못하고, 다시는 시사를 안 먹고 싶어. 저희가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장애 1급에서 3급까지가 가능하고요. 뇌병변 장애인분도 있고, 지적 장애인분, 지체 장애인분, 자폐 장애인분, 그러니까 중증 장애가 모여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보행이 가능해서 걸어 다니는 분, 바닥에 기어 다니는 분, 그러다 보니까 발을 채이고 뭐 다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죠. 1987년도에 들어갔고요. 탈 시설에서 나오기는 2009년도에 만 7살 때 나왔어요. 제가 시세에 들어간 지는 1991년에 들어가서 2019년도에 그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지금은 장안동에 있고요. 시세는 15살 때부터 형의 집이 있었고, 10대 초반부터 20대 중반까지 내가 힘들었어요. 내가 여기 시사에서 내가 왜 왔지? 나의 삶이 엄청 시사
분이라고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은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아요. 좀 안주을 개판이었어. 밥을 몽청 다 국에 말아서 주는 거야. 왜 김치를 오래되면은 곰팡이 끼고 군둥내 나잖아. 라면도 그렇게 해서 주는 거야. 그 당시 향연료집에서 피가 있었어요. 작복도 있었고 그때 당시 장애인실 수당이 나왔어야 하는데 장애인 수당도 안 나왔고요. 그 간식비도 안 나왔고 세폭비도 안 나왔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이사장 부모님하고 원장 부모님밖에 안 들어갔어요. 제발 좀 엄중히 처벌해 주시오. 축구 운영 이건 안 됩니다. 수술비를 특별히 장애인 거리를 찾자. 2007년, 8년 이때가 서간 베데스다 요양원이 엄청 비리가 나타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밝혀지고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 설립자 일가가 이제 물러나고 2009년에 새로 이제 원장님이 입사를 하게 돼요. 이제 새로운 이제 사실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운영진들이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장애인의 삶이 이렇게 시설 안에 옥죄고 있는 이런 모습이 과연 올바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장애인도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런 세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2007년, 8년, 9년 그 이후를 거치면서 그 시설에 점점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 이제 바뀌면서 점점 많이 자립하시고 인원수가 축소가 됐습니다. 우리 집에 자립당 합니다. 그래야지. 무슨 나갈 줄 알았는데 살아서. 맞아. 명언을 남기시, 명언을 아, 여기 남기세요. 다 죽으러 들어왔는데 솔직히 에이, 좋은 집이 이사 여기 가시면 자립당 자, 이제 합니다. 끝냈습니다. 손 흔들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번 네, 더. 잘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집이 그러다가 2021년도 4월 30일에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제 다 자립을 하시고 이제 문을 닫게 됐고요. 그 문 닫은 그 공간을 그럼 어떻게 또 어떻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해서 거기에 정말 체중증 장애인이 살 수 있는 곳을 한번 지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라는 사회주택을 짓는 프로젝트까지 지금 이어진 건데요. 이제 시설에서부터 이제 지역사회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사는 주택 이런 것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죠. 예. 시설에서 운영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이용인을 좀 나가서 살 수 있게 하려고 해도 집부터 구하기가 어렵다. 정부에서 주거 약자연 주택이라고 이제 집을 짓고 있지만 그것도 화장실이나 집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휠체어, 그러니까 표준형 휠체어만 다닐 수 있는 정도로 짓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사실 체중증 장애인들한테는 매우 부족한 주택 구조였거든요. 집이 없기 때문에 자립을 못해? 이거는 너무 그 사람에게 권리침해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중증이어도 자립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장안동 지역 두 군데 가봤고요. 그래서 다른 동네에 4번 가셨는데 최종 선택은 장안동 황고 지역에서요. 그게 왜냐면 거기가 거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조는 거기 딱 한 군데밖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화장실도 그렇고 세면대. 주작 가정으로 갔을 때 집에 들어가려면 밖에 경소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소를 길게 놔야 되는데 짧게 놔. 화장실을 늘은 좁아. 그게 좁은데 길게 돼 있고 변기통이 여기 하나 있고 이 안에서 목욕하는 거야. 이게 문을 열고 도로 바로 있는 게 아니고 문을 조금 겨 들어야 돼. 주택을 개조하는데도 기본적으로 설계 과정부터 개입해 들어가지 않으면 개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설계부터 좀 함께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체중증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주거 공간을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오고 갔어요. 예를 들면 뭐 에어컨이 벽걸이 예를 들어 스탠드형이냐 벽걸이냐 천장형이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장애인이 편하게 하려면 천장형이 좋을 거냐? 지금 현재 장애인 주거 같은 경우는 안방이라고 하는 그 방은 다 미닫이 슬라이딩으로 했는데 이것도 뭐 그게 오히려 이게 더 힘든지 아니면 이게 더 편한 건지. 이제 문 같은 경우도 이제 진짜 유니버설하게 좀 고민해 주시면은 사실은 그냥 미닫이 말고 이렇게 일반적인 여단 도어에다가 그만큼 이제 벽을 만들고 그 도어 위 아래로 레일만 좀 빼놓으면 되잖아요. 안방에서 화장실이 바로 있는 이런 경우는 화장실 문이 안방하고 이게 터져 있어서 목욕하고 바로 나치 상태에서 자기 방으로 나와셔야 되는 장애인분들이 계세요. 문을 좀 안방 쪽으로 하나 더 빼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안에 턱이 없는 공간이 기본이었고 문짝도 이제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문의 크기뿐만 아니라 공간의 구성이라든지 공간 집 안이 좀 복도식으로 돼 있거나 이런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사실 좀 노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니버셜 하면 뭐 모두를 위한 거,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우리 건축에서 얘기하기에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던 대상들의 사용자, 그 사람들을 포함하고자 하는 디자인 같아요. 사업 초기부터 이 유니버셜 디자인에 아주 유리하도록 우리가 기획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디자인 과정에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특징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휠체어 장애인도 있지만 여기서는 또 이렇게 좀 더 중증이라 침대에 누운 와상 장애인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관이 뭐 물론 휠체어도 쉽게 드나들 수 있고, 근데 또 중요한 건 화장실도 아예 침대가 들어가서 샤워를 하게끔 뭐 이런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욕실도 굉장히 크고 욕실 문도 뭐 이렇게 침대가 드나들 수 있는 거고, 뭐 방에서 바로 그분이 계시는 침대에서 바로 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욕실 문이 막 2개씩 돼 있고 막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아파트에서는 복도라든지 이렇게 굴절된 공간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런 게 가능한 한 없도록 딱 들어가면 거실이 딱 있고 계속 이렇게 직진하는 식으로 어디 꺾거나 이런 게 적은 평면을 고려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업 초기서부터 그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뭐 복도도 법규보다 훨씬 넓고요. 뭐 현관도 훨씬 크고 뭐 화장실도 훨씬 크고 뭐 다 훨씬 더 큽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것보다 한 1.2배, 1.5배가량 되는 규격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관련 법은 너무 쉽게 능가하는 설계가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발주처에서 계속 고집을 하셨어요. 스프링클러는 돈이 지금 모자른데도. 스프링클러가 의무사항이 아닌 거예요. 장애인이 살아도.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 화재가 났을 때는 차단하고 스프링클러로 물 쏘면서 소방대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게 가장 사실은 조금 대비가 되는 방법이어서 이제 좀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제 스프링클러를 하게 됐습니다.
건물이 A, B, C 이렇게 세 동이 들어서는데 여기가는 우선 체중증 장애인이 입주하는 가구도 있지만은 아동을 키우는데 미비혼 상태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아동 양육 가구를 위한 주택도 같이 설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인 단신으로 살고 있는 가구들도 이제 살 수 있도록 주택이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계층들이 함께 사는 소셜 믹스형, 그러니까 여러 계층들이 서로 함께 나누고 공존하고 서로 돌봄하며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이제 계획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A동에 있는 1층에 커뮤니티 시설을 굉장히 크게 했는데 그 소셜 믹스 때문에 서로 돕는 관계의 사람들이 입주할 것 같은 거예요.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저 커뮤니티 시설하고 그 다음에 앞에 저 A동에 있는 저 중앙 마당이 또 중요하죠. 저 공동체에서. 통합 놀이터를 짓는다든지, 그러니까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부모가 장애가 있어도 놀이터 안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준다든지, 그리고 유니버셜 설계를 갖춘 카페나 이제 공유 공간들을 둬서 마을에 좀 개방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것을 조금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면 오히려 활짝 여는 게 그분들이 잠시 머물고 어떤 분들이 여기 사는지에 대한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모습만 이 공간에서 여기가에서 담을 수만 있다면 저희가 원래 의도한 것 이상의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는 늘 서로 돌보면 함께 사는 사회야 라는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는 꼭 그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 여기가를 중심으로 지역 사람들이 좀 모이고 나누고 좀 공존한다는 느낌 받을 수 있도록, 공존한다는 삶을 좀 펼쳐갈 수 있도록 좀 만들고자 했습니다. 한 상막했으면 잘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해피 바이러스처럼 서로가 같이 잘 살 수 있게끔 원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인사 정도라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표정들, 그런 웃음들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외로운 분들의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때로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는 당신들이 주인공인 주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래요, 유니버셜 디자인이. 근데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약간 그런 측면이 있으시다고 저는 봐요. 약간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기로 한 거라 뭐 여기서 서로 잘 도우면서 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지침에 있는 뭐 손잡이 높이가 뭐 안 맞았다 하면 누가 그냥 열어줄 것 같고 뭐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사는 좀 부족해도 서로 돕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로 체중증 장애인이 살 수 있는 사회주택을 짓는 모델이기 때문에 체중증 장애인을 위한 주택은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으로 그 모델을 제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는 도전이자 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는 체중증 장애인,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함께 서로 돌봄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도전의 공간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가 그 숙제를 잘 해결했을 때 새로운 지평,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가는 도전이자 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